자, 복합금융상품 문제이고 세 물음이 모두 독립적인 상황이라고 주어져 있죠. 따로따로입니다. 객관식 문제 3개 붙어있는 거 동일해요. 자, 먼저 보면 X 1년 초에 만기 3년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했습니다. 액면 금액 100만원이죠. 자, 그 다음 발행일 현재 전환가 없는 일방사채 시장이자율 연 8%, 유효이자율이 연 8%라는 것이죠. 표시이자율이 연 4%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표시이자가 100만원에 4%에 4만원이죠. 이자 지급일 매년 말. 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연 6%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보장 수익률이 연 6%죠. 그러니까 상환 할증금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보면 물음 1에 액면 발행하지 않고 96만원에 할인 발행한 경우에 전환사채 장부금액을 구하라고 했죠. 공통자료에는 액면 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할인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액면 발행 하나, 할인 발행 하나, 전환사채의 장부금액, 즉 부채 요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채 요소는 미래에 지급될 현금, 그러니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그 부채 금액의 현가 계산하는 거니까 얼마에 발행했든지 자본 요소, 즉 전환권 대가만 달라지지 부채 요소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부채 요소는 미래에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미래 지급될 금액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상환할증금이 발생하는 경우죠. 보장수익률 6%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상환할증률부터 구해야 됩니다. 상환할증률은 여기 해답에 나와 있는 공식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보장수익률 마이너스 표시이자율. 자, 그 차액에 보장수익률에 의한 연금 미래가치 계수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만기가 4년이면은 여기 뒤에다 나머지 다 똑같고 1.06의 세제곱을 더하면 되죠. 여기에 만기 5년이면은 거기에 또 1.06의 4제곱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공식이 나온 이유는 일단 표시이자는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를 보장하려면 2%의 이자를 매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현재 지급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지급되죠. 미래에 지급되기 때문에 미래 연금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연도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이자도 미래에 지급하고 두 번째 연도에 추가적으로 지급될 이자도 미래에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연금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해보면 6.3672% 나옵니다. 상환 할증률이. 자, 그러면 만기에 정환사채 지급해야 될 금액은 100만원에 원금은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6.3672%를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지급해야 될 금액은 이자 빼고 100만원에 106.3672%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만기의 일시적인 현금 흐름이고 매년 표시이자 또 4만원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효이자율이 연 8%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8% 세기간 현가계수하고 연금현가계수를 각각 적용해야죠. 0.7938과 2.5772를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게 유효이자율 8%로 할인했을 때의 발행 시점에서의 부채 요소가 됩니다. 전환사채 장부금액이 된다는 거죠. 947, 427입니다. 자, 이거는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액면 발행하든 부채 요소는 동일합니다. 이거는 답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96만원에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이때의 전환권 대가는 96만원 발행 금액과 부채 요소 이 금액의 차액 12,000 얼마가 되겠죠. 10만원에 액면 발행했다면
100만원의 액면 발행했다면 100만원과 이 금액과의 차액이 전환권 대가가 되겠죠. 따라서 5만 2천 얼마가 되겠죠. 할증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102만원에 할증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102만원과 발행금액 102만원과 이 전환사채 장부금액, 발행일 금액, 요 금액과의 차액이 전환권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 할증 발행에 따라서 전환권 대가만 달라지지 전환사채 장부금액, 즉 부채 요소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물음 2번. 전환권을 중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총 이자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3년 동안의 총 이자 비용. 자, 총 이자 비용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표시이자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더한다든지, 여기서는 이제 전환권 조정 상가액이죠. 그걸 더한다든지 해서 계산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살펴보죠. 자, 매년 표시이자가 4만원이기 때문에 4만원을 3년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3년간의 총이자 비용 지금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의 표시이자 4만원 곱하기 3년을 일단 기본적으로 더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 상가액은 이 부채 요소의 발행 시점에서의 금액과 만기 상환 금액과의 차액을 계속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상각해야 되기 때문에 발행 시점에서의 금액과 만기 금액과의 차이입니다. 자, 부채 요소의 발행 시점에서의 금액은 아까 구한 947427이죠. 자, 그 금액과 만기 상환 금액은 상환 할증금 포함해가지고 아까 여기 100만원에 106.3672%를 곱한 금액이죠. 그래서 1063672가 되겠습니다. 이게 만기 상환해야 될 금액이죠. 상환 할증금 포함된 금액. 그래서 그 차액만큼 3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전환권 조정 상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더해서 이제 이자 비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자, 최초의 부채 요소와 관련돼서 현금 유입액이 얼마입니까? 최초의 이 부채 요소와 관련해서 947427만큼의 현금이 유입되죠. 그래서 이게 현금 유입액이에요. 현금 유입액. 전환사채를 발행한 입장에서 현금 유입. 자, 그러면 이만큼 최초의 현금을 썼다가 나중에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지급해야 될 금액은 표시이자 3년 동안 이 금액과 나중에 원금, 상환할증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상환해야 되죠. 그래서 요 금액이,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나중에 현금 지급해야 될 금액, 유출액이죠. 그래서 현금 유출액에서 유입액을 뺀 금액이 당연히 차액 이자 비용이 되겠죠. 해당 기간 동안에.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채를 끌어다 쓰면 최초 끌어다 쓴 금액하고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과의 차액이 이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과의 차액을 가지고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게 유입액, 요게 유출액이므로 그 차액이 해당 기간 동안에 총 이자 비용이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전환사채 보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일에 표시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상환한 금액이 265918이라면 전환 비율이 몇 %인가 물어봤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만약에 전환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아서 100% 상환하면은 할증금까지 포함해가지고 만기에 1063,672 요 금액을 100% 상환해야 되죠. 자, 그런데 실제 상환한 비율이 265918만 상환했기 때문에 그 비율 1063,672분의 265918 이렇게 하면은 그 비율이 뭐예요? 미전환된 비율이죠. 그 비율 구하면 25% 나옵니다. 자, 따라서 전환된 비율은 나머지 75%가 되는 거죠. 그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 액면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액면 발행 100만원이고 액면 금액 100만원. 그 다음에 발행 시점에서 시장이자율 8%, 유효이자율이 8%입니다. 액면 이자율은 4%, 매년 표시이자가 4만원씩이죠. 액면 100만원에 4%니까. 자, 그 다음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만기에 71,500원의 상환할증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죠. 자, X2년 말에
40%가 행사됐습니다. 신주인수권이. 자, 그 다음 권리 행사로 인해서 주식 발행금액 물어봤어요. 주식 발행금액. 신주인수권 행사 시 신주인수권 대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한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금액이 항상 세 가지로 구성되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현금 납입이 있죠. 현금 납입이 있기 때문에 그 현금 납입금액, 즉 행사금액에 상환할증금이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지급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멸되는 상환할증금 금액과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대가 다 합한 금액이 주식의 발행금액이 되는 거죠.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장부금액 플러스 전환권 대가가 주식 발행금액이 됩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장부금액 플러스 전환권 대가가 주식 발행금액이 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현금 납입금액, 즉 행사금액 플러스 소멸되는 상환할증금 플러스 신주인수권 대가 이렇게 되죠.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자, 일단 주식 발행금액 구할 때는 몇 퍼센트 행사가 됐던 일단 100%로 가정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100%가 행사된다면 현금 행사금액이 100만원이죠. 지금 액면금액 100% 행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액면금액 100만원에 대해서 현금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금액이 100만원이고, 자, 상환할증금 66201은 지금 여기서 위에서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서 계산했는데, 지금 X1년 초 기초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계속 적용해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요거 이제 쭉 제시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X3년이 만기죠. 그래서 만기 금액에서 역산하는 게 더 아마 여기서는 더 쉬울 겁니다. 만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71,500원이죠. 상환할증금이. 그래서 71,500원인데 유효이자율이 8%이므로 8%입니다. 그래서 71,500원 나누기 1.08 하면은 이 금액 나옵니다. 물론 약간 단수 차이가 생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금액 이렇게 만기 금액에서 역산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초 금액 구해서 쭉 유효이자를 적용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일반사채 시장 이자율이에요. 8%. 자, 그래서 요 금액은 기초 금액부터 유효이자를 8% 쭉 적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만기 금액 71,500원 나누기 1.08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신주인수권 대가는 최초 발행 시점에서의 발행 금액, 액면 발행했기 때문에 100만원이죠. 거기에서 부채 요소를 빼면 나머지가 신주인수권 대가, 즉 자본 요소죠. 그래서 부채 요소는 여기서는 그냥 액면사채 상환할증금 나누어서 계산했지만, 한꺼번에 계산할 때는 만기 지급해야 될 금액 107만 1,500원이죠. 상환할증금까지 포함해서. 매년 지급해야 될 금액은 표시이자 4만원이고, 유효이자율이 8%이기 때문에 8% 현가계수 0.7938, 2.577을 각각 적용해가지고 계산해서 한꺼번에 구한 후에, 그러면 요게 나오겠죠, 이 합이. 발행금액에서 차감하면은 신주인수권 대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빠르게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시간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계산하려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차분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확실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시간 차이로 물론 조금 더 득점하거나 유리한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실수해가지고 또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훈련이 막 돼가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정도까지 되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역산 만기 금액부터 구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이제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모르지만은, 너무 이 기본적인 정리도 잘 안 돼 있는데 그걸 일부러 하려고 하면 역효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분하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시더라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00% 행사됐을 때 발행 금액인데 실제 40%만 행사됐기 때문에 행사율 40%를 곱해가지고 발행 금액을 구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